자, 오늘은 광유하고 프리미엄급 엔진오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를 하셨습니까? 소나기가 왔다 갔다 해갖고 카메라를 몇 번 폈다 접었다 했네요. 자, 오늘은 예초기에서 매연이나 진동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예초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투사이클 예초기가 훨씬 더 유리한 면이 많아요. 정비면이나 아니면은 뭐 내구성 면이나 여러가지 힘이나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진동하고 매연 그리고 소음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매연 문제 때문에 매캐한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포사이클을 사양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매연이나 진동 문제를 좀 덜 나게 할 수 있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오일 선택이거든요. 엔진오일은 보통 이제 다 가시면 이런 거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 수리점이나 판매점에 가장 많은 게 이거고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사면은 이거 한 통씩 줘요. 이걸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이걸 사용했는데 매연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매연이 나오면은 되게 냄새가 좀 심하죠.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예, 이제 요즘 거는 좀 덜한데, 예전에 그 나왔던 투사이클 오일들은 매운 냄새가 되게 심하죠. 요즘 거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써보니까. 그래서 이런 오일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오일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생적으로 희석비가 높아요. 25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4%를 타는 거죠. 100ml면 4cc를 타는 거고 1리터면 40cc를 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양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매연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기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매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기화기하고 배기가 혼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프리미엄급 오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허스크바라 건데, 허스크바라 말고도 뭐 치파넬리나 아니면 스틸, 뭐 이거 같은 회사에 있는 스레드 존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많고요,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요 네 가지가 아마 제일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나마도 이게 제일 구하기가 쉬울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쇼핑몰 찾아보니까 가격대가 뭐 한 8,000원? 그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못 줘도 6,000원, 5,000원 줘야 사거든요. 근데 사용량이 이게 2배가 더 많아요. 가격은 몇천 원 차이 안 나는데. 이건 50대 1이고, 이건 25대 1이에요. 4%짜리, 2%짜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사용량이 적죠. 반다고 50%밖에 안 돼도 사용량이.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가격 대비 효용성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더 유리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일단 매연이 안 나와요. 매연도 안 나오고, 프리미엄급 오일이고, 여기 뒤에 앞에 보면은 여기 써있죠. JASORC, 뭐 APITC, ISO ECC, 이게 등급이라고 말씀을 저번에 한번 드렸던 게 있어요. 오일 관리 편에 보시면은, 농기계 오일 관리 편에 보시면 요 등급을 제가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건 C등급이에요. 이건 D급이에요. 이거보다 등급이 높아요. 이게 1등급이라고 그러면 이건 2등급이죠. 그렇다시피 이게 등급이 높다 보니까 엔진 보호 능력도 이게 현저하게 더 좋아요. 저는 계속 이게 왜 사용하냐면은, 농기계 대부분 이제 이런 예초기 같은 건 이런 엔진 오일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엔진톱에만 이걸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처음부터 저는 이걸 사용한 게 왜 그러냐면은, 매연 때문에 저도 사실 많이 고통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엔진톱을 사용하다 보니까 엔진톱에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여기다 넣어보니까 여기에서 매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초기나 이런 투사이클을 사용하시는 엔진에는 무조건 이런 프리미엄급 엔진을 사용하세요. 그러시면은 매연 문제나 진동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러죠? 좀 경감이 된다고 그럴까요? 매연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눈에 보일 정도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이건 좀 약간 매캐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절대 매캐한 냄새가 안 납니다. 그냥 구수한 냄새가 나요. 써보시고서
그리고 써보시면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간혹가다 질문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투사이클 오일이 아니고 이거 포사이클 오일이거든요. 메이커가 다르죠. 같은 회사 거래도 이건 파란색, 이건 까만색이죠. 예, 요거는 M5고 이건 M7입니다. 이거는 사양정 엔진 오일이에요. 절대 이런 거 사양정 엔진 오일을 여기다 타서 넣으시면은 큰일 납니다. 기계 버려요. 그냥 늘어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양정 엔진 오일을 절대로 휘발유하고 희석해갖고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런 투사이클용 ET라고 써있죠. ET 이행정이라고 써있고, 이거는 4T라고 써있죠. 10W40이라고 써있고요. 이거는 농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10W라는 거는 온도, 추울 때 얼마나 견디느냐, 그리고 이제 40이라는 것은 이 물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엔진 오일 여기다 타서 주시면은 그냥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걸 사용하지 마시고 버리시고요. 이런 엔진 오일 사서, 이런 엔진 오일 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 이거 다 쓰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거 사서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진동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진동 문제가 엔진 부조죠. 예, 이것도 웬티 바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부조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카브레터에서 제대로 기화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엔진 부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찐빠한다고 그러죠. 찐빠하는 거는 결국은 카브레터 수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카브레터 수리가 안 되면은 완전 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끓음도 넘게 연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예. 이런 문제가 다 카브레터 수리가 안 돼서 그래요. 포사이클은 그나마도 완전 연소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완전 압축시킨 상태에서, 밀폐된 상태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기화기하고 흡기하고 섞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기하고 기화기하고 섞일 일이 없는데, 이거는 섞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 카브레터에서 부조가 일어나면은, 연료 공급이 미스가 생기면은 당연히 진동하고 연기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냄새도 당연히 나고요. 그러니까 이 카브레터 수리를 일단 정기적으로 항상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정비하시면서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끝부분에 제가 이거 간단하게 수리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프리미엄급 오일하고, 그리고 이런 일반 오일하고 사용했을 때 매연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그걸 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름을 새로 받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름통 사용하시는 것도 좀 좋은 통 쓰세요.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이런 통 쓰세요. 예, 이런 통하고 이런 하얀 통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휘발유는 솔벤트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을 녹입니다. 플라스틱을 녹여갖고 이 찐득찐득하게 만들어요. 여기다 기름 오래 담가 놓으시면은 나중에 보면 찐득찐득해요. 얘도 조금 한번 제가 희석해서 사용한 건데 좀 찐득한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통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빨간색 통이나 전용통, 이런 통 구입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휘발유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요. 100ml 정도면 시동 걸리겠죠. 한 100ml 정도만, 제가 1리터를 기름을 새로 받았는데 100ml 정도만 희석을 해갖고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시동이 잘 걸리나 안 걸리나. 그리고 기름 다 빼고, 그리고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발유를 100ml씩 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100ml니까 요거는 50분의 1이니까 2%죠. 2%. 2cc만 받으면 되겠죠. 2cc만 내리가게 쏘겠습니다. 몇 리터씩, 5리터씩 타다가 타니까 쉽지 않네요. 이 안에 있는 거 다 제거하고요. 색깔이 거의 비슷한데요. 예전 거보다 많이 좋아진 모양이에요. 이게 빨간색도 있고 뭐 색깔은 여러 가지인데, 그건 뭐 색깔을 내기에 따라 다르니까. 색깔이 좀 더 진하죠. 네, 확연히 더 진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프리미엄급 엔진 오일부터 넣어서 시동을 걸어 볼게요. 지금 기계에는 제가 청소를 싹 해놓은 상태라 갖고 오일이 지금 현재 한 방울도 없는 상태입니다. 기름이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초크 올리고요. 예열이 안 된 상태에서는 풋사이클은 예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예열이 좀 되면서 많이 저희가 줄었죠. 내연이 줄었죠. 중간에 니들밸브를 한번 갈았어요. 니들밸브를 갈았는데 니들밸브가 더 큰 걸로 갈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보기에는 사이즈가 약간 인치업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어기가 좀 많이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좀 매연이 약간 보이기는 하는데 악셀을 당겨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있던 기화기 니들밸브를 사용하면은 아마 그전에는 제가 매연을 거의 마시지 않고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좀 매연이 보이긴 합니다. 좀 핑계거리긴 한데 핑계긴 한데. 자, 그러면은 기름을 다 빼버리고요. 기름 간단하게 빼는 거는 여기 밸브 잠그시고요. 그대로 이게 밸브 콕 나사를 빼시면은 기름 안 흘러내려요. 통을 대고서 밸브를 여시면은 나머지 기름이 나오겠죠. 자, 연료통은 다 비웠습니다. 캐버레터에 있는 거를 비워야 되겠죠. 밑에 연료콕을 열으면은 바로 기름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바로 좀 꺼지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광유 넣어 보겠습니다. 아까 좀 더 새파랬죠. 이게 화면상으로 얼마나 표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육안으로는 광유가 얘가 조금 더 매연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네. 그리고 냄새도 확실히 얘가 약간 더 후춧가루 매콤한 냄새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실험할 때 이제 처음에 아이들링이 좀 덜 돼서 예열이 덜 된 상태에서 실험한 거고, 얘는 이제 열이 좀 받은 상태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악셀을 당겨 갖고 나오는 양은 육안상으로도 얘는 그 고RPM 때만 잠깐 나오는데 얘는 RPM이 좀 낮아도 조금 더 나오고 고RPM 되면 약간 더 느는 차이예요. 거의 제가 봐서는 미세합니다. 뭐 한 10%? 10%에서 20%? 네. 저도 지금 이 엔진 오일은 처음 써봤거든요. 예전에 쓰던 엔진 오일들은 검은색이나 아니면 빨간색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매연이 되게 심하게 나온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엔진, 지금 현재 지금 광유로 나온 엔진 오일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냄새가 차이가 나긴 나요. 냄새가 또 약간 더 후춧가루 매운 냄새, 좀 약간 체류탄 가스 냄새가 약간 더 올라오기는 해요.
제 느낌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캐바타 정비를 잘 하시고 프리미엄급을 써주신다고 하면은 냄새 면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전 진동은 RPM을 조금 높여주시면은 여기 RPM 콕 있죠? 앞면에 앞면에 그러시면은 아이들링 상태에서 진동을 확연히 줍니다. 그래서 부조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푸드드득 이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RPM을 조금 올려주시면은 확실히 진동이 전체적으로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용 중에 연장대에서 만약에 그 진동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연장대 그리스를 주입하셔 갖고 연장대를 좀 윤활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래 사용하시면은 이 속에 크러치 판이 들었거든요. 이 속에 크러치 판이 들었어요. 이게 원형 통을 크러치가 가운데서 두 개가 이렇게 물어 갖고 그거는 예전에 그 엔진 분무기 제가 분해할 때도 보여드렸는데 그 형태의 크러치판이 들었어요. 그거는 뭐 엔진톱이나 아니면 뭐 엔진 분무기 이런 데 다 여기 다 크러치판이 들었거든요. 그 크러치가 닳아서 원형 이 크러치가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밀어서 이 크러치판을 돌려주는 값이 있게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가 다 닳아버리니까 이거를 돌릴 때 이렇게 타다다다다다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계의 진동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10년 이상 오래 사용하셨던 분들은 요거를 한번 뜯어갖고 크러치판을 교환을 해주신다든가 아니면은 수리를 맡기실 때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1년에 많이 써야 한 10시간 그 정도 사용하고서 지금 10년을 사용한 건데 그 정도에는 그 크러치판이 닳지는 않는데 1년에 뭐 한 100시간 가까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크러치판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마 진동 감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프리미엄 엔진 오일과 일반 엔진 오일을 사용했을 때 매연, 그리고 진동, 냄새,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프리미엄급을 쓰시면은 조금은 그래도 매운 냄새나 매연을 좀 덜 맡으면서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가격이지는 않는데 사용량을 비교해 본다면 결국 같은 사용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에 사실 때는 이렇게 프리미엄급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도움이 되고요. 원래 예척이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특히 평날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날 그 쇠로 된 날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돌도 많이 튀어서 다치기도 하고요. 눈에도 튀고 막 전갱이도 튀고 막 그래갖고 많이 다치고 그러시거든요. 반드시 안전하게 사용하셔갖고 이거 농사 짓고 뭐 그러는 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하다가 다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안전에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뽑으시면요, 그 첫 번째 연료 필터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한번 청소를 해놨었거든요. 청소를 해놨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깨끗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청소할 때는 이런 거품 클리너가 있습니다. 철물 점검은 다 파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한번 이렇게 쏴주시고요.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제 흡기 클리너라고 있습니다. 뭐 WD-40 쓰셔도 되고 뭐 60 쓰셔도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 쓰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이런 전용 흡기 클리너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마트에서도 팔고요. 이거 얼마나 하는데 이거 한 통에 한 6,000원 정도 하나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흡기 클리너도 있어요. 이게 똑같습니다. 저거하고 용량만 좀 틀릴 뿐이지 똑같고요. 이런 거 쓰시는 게 훨씬 더
청소하기가 용이하고 또 청소도 잘 돼요. 예, 잘 뚫렸죠? 청소를 할 거 별거 없어요. 이렇게 요 리들밸브 구멍만 뚫어 주시면은, 예, 이렇게 리들밸브 구멍만 뚫어 주시면은 거의 90%가 청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나머지는 이게 구멍이 따로 이렇게 뚫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반드시 구멍을 뚫어 갖고 해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너무 많이 막혔다 그러면은 랜선 가지고 청소를 하세요. 예, 랜선 까갖고 집어넣으면 딱 맞거든요. 아니면 철사 같은 거 얇은 철사로 쑤셔가지고라도 이 구멍은 확실히 뚫어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나중에 용이하게 연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매연이나 진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